안녕하십니까. 백광부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경질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경질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는 것을 점치는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사주와 추미애 장관의 사주를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사주가 조금 더 낫고 추미애 장관의 사주가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이길 것이다. 즉 윤석열 총장이 경질되지는 않고 자의로 나가는 순에서도 이렇게 압력으로 의해서 경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곧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있다가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사주가 어떻길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사주를 당해내지 못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주는 지금 생시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시가 알려져 있지 않은 3주로 사주를 볼 때는 월주나 연주 아니면 일지에 용신을 삼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3주로 봐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용신과 운의 향방에 따른 길흉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나온 과거를 통해 가지고 대운이 언제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역으로 추론해 가지고 용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경우는 시간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주를 보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강황한 느낌이 들죠. 무술이라는 괴강살, 임술이라는 괴강살이 있습니다. 괴강살이 두 개나 있으면은 한 겸에서도 아주 성격이 강직한데 두 개나 있으니까 매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나 법조계 쪽으로 출세한 사람들 사주가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추미애 장관의 사주도 관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생인, 인생 또 관인상생격이라고 하죠. 이걸. 먼저 개수일간이 이제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봐야 되는데 수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술이 토인데요. 그런데 술이 월에 있으면은 신유술 가을 방향에 있는 것으로 봐서 금기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옆에 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 술은 토이지만 금기가 아주 강한 그런 토가 됩니다. 그럼 이는 금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로 해서 신강하다고 봅니다. 신강하니까 용신은 무토, 정관이 됩니다. 이렇게 무토와 유금, 신금이 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법조인 사주의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그러면 이 신강사주니까 용신은 무토입니다. 희신은 토를 생하는 화죠. 무토를 이용하고 화를 기뻐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을 보니까 금대운입니다. 신유, 경신. 세탁소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게 중산층 정도는 되겠는데 아주 가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중산층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기운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니까 금은 인성인데 좋지 않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맞다고 보고 토용신이 맞고 화가 희신이다. 그리고 금은 흉신 쪽에 속한다.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때가 그 경신대원 마지막 해 24살 때 임술대원이거든요. 관성과 편인과 비겁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운에 합격을 했습니다.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운이죠. 관인과 비겁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25살 때부터 여기 55대운 64살까지 화토 대운이 계속 이어집니다. 용신, 희신 대운이죠. 추미애 장관이 정치판에서 아주 승승장구할 때가 화토 대운인데 그러면 이 화토가 용신, 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일간이 3주만으로 봤을 때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 금대운에 별로 좋지 않았고 화토대운에 좋았다는 것을 봤을 때 신강사주고 관성이 용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때 이제 화토대운이 계속 이어지니까 정치판에서 출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현재 63세 진대운에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경자년이었죠. 금수입니다. 경자가 좀 안 좋은 해죠. 윤석열 총장도 작년에 경자세운에 안 좋았고 추미애 장관도 경자세운에 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힘들었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지금 현재 화토대운에 있기 때문에 아주 대운이 좋습니다. 윤석열 장관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윤석열 장관은 이 화대운의 정중앙에 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끝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게 토이기도 한데 목이기도 하거든요. 인묘진으로 시작되는 그 목기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토이기도 한데 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은 이 사주에서 흉신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주 대운상 추미애 장관은 화토대운의 끝자락에 있고 이제 막 목대운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운상 윤석열 총장보다는 좀 약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격돌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당시 뉴스나 여론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못 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운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화토대운의 끝자락이고 이제 목대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 병진 대운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토의 기운이 있어서 아직까지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제 곧 66세 때 을묘대운이 시작되면 완전히 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민년이 되면은 수목운이 오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아마도 추미애 장관의 그 이력에, 정치 이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쁜 대운이 시작되고 또 관성과 상극인 식신상관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좀 그때 이후로는 뭐 물론 사주가 좋아서 아주 뭐 몰락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내후년 그 다음 해는 조금 예전과는 못한 그런 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두 사람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대운과 세운의 길흉의 크기에 따라서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운이 윤석열 총장의 대운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못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결론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주와 윤석열 총장의 사주, 대운은 어떤지 세운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누가 더 유리하다 정도는 알 수 있죠. 물론 확답을 확정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성,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운과 세운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승패를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좀 사주가 참 신기하긴 한데 잘 설명되지가 않죠. 왜 대운이 좋은데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게 갈라지느냐. 어쨌든 그런 결과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사주 명리학자들이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주를 가지고 운의 길흉 정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